드디어 이도 커플이 가장 밝게 웃는 장면이 나왔어요. 둘이서 눈 마주치며 웃는 모습이 어찌나 설레이던지. 이영희가 다가가면 한 발짝 물러서는 도원이가 나 좋아한다고 할 땐 언제고 마음 변했나 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지금까지 이영희는 도원이 앞에서 많이 위축돼 있었죠. 사돈, 선배, 후배라는 경계 속에서 그녀의 고백은 늘 외롭고 조심스러운 용기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도원이가 불편하게 지내려면 나 좋아해도 돼요. 라며 말한 것은 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선전포고였잖아요. 이영희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마음을 계속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이터 장면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산모의 욕을 따라하며 웃겨주고 명은원에게 상처받은 도원의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출해주는 모습은 오늘 이영희가 한 수 위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눈을 맞추는 이영희의 눈빛. 그건 짝사랑이 아닌 이젠 나도 당신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은 건 감정의 온도가 처음으로 딱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이영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도원이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원이 이영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건 단순히 사돈이라서였을까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가 워커홀릭에 가까운 커리어형 인간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구도원은 철저한 루틴형 인물이죠. 산부인과 사람들이 구도원이 매일 매시간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구도원은 매일 아침 5시에 병원 출근, 밥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갓생이 아닌 병원에서 사는 병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쉬는 날에도 논문 쓰러 병원에 나올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교수들에겐 신뢰받고 후배들에겐 존경받으며 병원에서 두루두루 평판이 좋은 모범생입니다. 구도원은 모든 것을 시간과 책임감 안에 철저하게 맞춰 사는 사람. 그런 도원에게 이영의 고백은 예기치 않게 훅 들어와 덜컥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잔잔한 도원이의 일상에 감정을 뒤흔드는 변수였던 거죠. 이영희에게 마음이 없던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도원은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대신 역할에 집중했고 이영과의 관계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써왔던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순간, 바로 명은원 논문 사건이었습니다. 도원이 공들여 준비한 논문, 명은호는 기여도가 다르다는 말 한마디로 그의 이름을 제1 저자 이름에서 빼버리는 그야말로 강탈을 해버리죠. 그 순간 도원이의 세계는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은호는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짐작할 만한 핑계에 지나지 않죠. 도원의 입장에선 신념처럼 지켜온 커리어 윤리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의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꾹꾹 참아내는 도원이는 화를 삭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원을 위해 대신 화내주고 감정을 표현해주며 도원이 하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늘 덜렁대고 예측 불가한 이영이를 내심 이해하지 못했던 도원인데 그런 이영이가 자기 대신 화를 내줬을 때 도원은 그 이상한 시원함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카타르시스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도원은 감정을 표출하는 낯선 영역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을 열게 만든 건 오직 한 사람, 바로 이영이었죠. 한편 명은호는 이번 회차에서 가스라이팅의 정석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떠올랐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깜빡했다, 실수였다라고 말하며 모든 걸 건망증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명은원이 치밀한 점은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심리를 먼저 말로 꺼내며 불만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논문 가로챘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지? 나중에 이상한 말 나오는 건 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의심해도 그걸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정서적으로 상대를 밀어놓고 거절도 반박도 못하게 만드는 보도의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죠. 반면 오이영은 명은원의 심리 전략을 이미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무기는 바로 묵살입니다. 명은홍과 통화 중 단박에 끊어버리는 이영희의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단칼로 자르는 모습, 반응하지 않아 무력화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날카로운 한마디를 찌릅니다. 미안하단 말 안 하셨어요. 이 말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도원의 억울함에 대한 공감, 명운원이 저지른 비열함에 대한 일침,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감정의 정당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병원 안에서 또 다른 케미가 눈에 띄었죠? 바로 남경이와 사비 이 두 사람입니다. 같은 1년차 레지던트지만 일하는 스타일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정반대예요. 일이 곧 삶이고 일이 잘 돌아가야 본인도 편한 타입인 사비와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자기 삶도 놓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남경이. 당직 스케줄 짤 때만 봐도 공정하게 정확하게 지금은 일할 시간이다. 이게 사비의 원칙이죠. 모든 걸 명확하게 처리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경이는 조금 더 유연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하루쯤은 편하게 보내고 싶다. 내 사정도 좀 이해받고 싶고 감정적으로 여유를 찾고 싶어 하죠. 사비는 그런 남경이가 답답하고 남경은 사비가 너무 딱딱하고 예민하다고 느껴요. 남경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사비도 속으론 이랬겠죠. 아니 왜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에요. 같이 일하는 게 안 힘들 수가 없죠. 두 사람의 이런 성향도 사회생활에서 꼭 만나는 대표적인 부류이죠.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인가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둘이 화해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성향 차이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로 조금은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화해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번 화에서 제일 기특했던 사람, 단연 엄제일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뜻대로는 안 되고 자신감 상실이었던 제일이가 이번엔 진지하게 달라졌습니다. 구도원 선배의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한 민폐. 이 따끔한 충고가 제일이의 정신을 번쩍 깨운 것 같아요. 그 후로 제일이는 퇴근도 뒤로 미룬 채 야간 응급산모 초음파까지 집도하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1인분은 꼭 해내고 싶다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번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예민한 산모 마음도 딱 알아채고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초음파도 잘 봐주고요. 그리고 그 진심, 결과로 딱 보여줍니다. 초음파로도 찾기 어렵다는 자궁파열을 제이리가 잡아내었죠. 그 덕분에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히 제왕절개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제이리의 성장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저런 의사 옆에 있으면 진짜 든든하겠다. 아직은 서툴고 긴장도 많지만 제이리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네요.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그럼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끝나고 마음이 머무는 곳, 무빙 사인이었습니다.